네, 오늘은 기알기 쌤이 보내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요. 실제 기술사 면접 상황처럼 한번 문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면접관의 질문과 수험생의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니까요. 실제 면접이다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유아식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자연유아식 관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 방법은 그 물 공급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연유아식은 지표 관계의 한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보통 하천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농업용수를 끌어왔는데요. 자연유아식은 이제 다기능보 같은 구조물을 활용해서 확보한 물을 간선수로를 통해 자연적인 물의 흐름, 그러니까 중력을 이용해서 관계 지역까지 공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양수시설 설치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초기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또 운영 단계에서 전력 사용량 감소 효과가 있는 자연 친화적인 용수 공급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자연유아식 관계 방식의 적용이 좀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네, 그 자연유아식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중력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취수원의 수위가 관계하려는 농경지보다는 반드시 높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 수원의 위치가 관계 지역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취수원하고 관계 지역 간의 고저차가 너무 과도하게 커도 좀 곤란합니다. 유속 제어가 어렵고 수로 시설물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이 제한됩니다. 네, 적절한 표고차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유아식 관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불안정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 일단 하천 수위의 변동성 그리고 기상 조건 변화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뭄시에는 하천 유량이 줄어서 수원 고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홍수시에는 유량이 너무 많거나 토사가 유입되는 문제들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좀 절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그 계절별 강수량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상 계수가 높아서 하상 변동, 즉 하천 바닥의 침식이나 퇴적 변화가 좀 심한 편입니다. 네네, 하상변동 문제요? 네, 이로 인해서 다기능보를 이용한 취수 자체가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요. 이게 결국 작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그 자연 조건의 변동성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기능 보호 설치 시에 용수 공급 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점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까요? 네, 환경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다기능보 설치는 아무래도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류의 이동 통로를 차단할 수도 있고요. 유속 변화 때문에 수생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보상류 지역의 수질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퇴적물 관리 문제 같은 것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를 설계할 때는 어도 설치나 환경 유량 확보, 수질 관리 방안 같이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고려가 꼭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된 그 용수 공급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보완 대책으로는 우선 그 융수 수요량하고 하천의 연중 유량 변동 패턴을 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저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 자체 저수 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절지나 저수지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 상황이나 갈수기 시에 안정적인 융수 공급을 위해서 자연 유아식 시스템에 최소한의 양수 시설이나 펌프 가압 시스템을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병행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관계구역의 기상, 수문, 지형 조건, 그리고 기존 수리시설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유아식 관계 방식 도입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해당 수혜구역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 지역의 장기간 기상 데이터, 하천의 수위 및 유량 변동 특성, 또 하상 변동의 안정성 여부, 지형 조건, 토양 특성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수리시설물의 현황이라든지 연계 가능성 등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자연유화식 관계 방식 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환경적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연유화식 관계에 대한 기술사 면접 시뮬레이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친화성 같은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형 조건, 하천 특성, 기상 변화 같은 자연적인 제약, 그리고 그로 인한 용수 공급의 안정성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기능 보설치에 따른 환경 영향이나 불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까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 지식을 넘어서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미래 물관리 환경 속에서 이런 전통적인 자연 유화식 관계 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융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